추경호 의원 관련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현역 의원 중에 구속영장 청구한 이 추경호 의원이 처음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이 됐지만 그 김건희 특검에서 한 것이고 그 14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 13일 보고하고 27일 표결 추진한다는 내용까지는 나왔는데 그 12월 3일 밤 그 날 있었던 상황들을 한겨레에서 취재한 내용이 있어요. 국회 운영지원과에서 그러니까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새벽 0시 1분에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는 이 소집 문자가 갔는데요. 그 문자를 받은 2분 뒤, 그러니까 0시 3분에 국민의힘이 의총 장소를 국회에 있다가 국회 밖에 있는 당사로 변경을 하는 공지를 합니다. 이거는 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당사 국회 당사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이게 타이밍을 보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됐고 그 이후에 그럼 소집하라고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 국회 밖으로 빼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 안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신동욱 의원이에요. 그렇죠. 본회의장에 아예 있었으니까. 그럼 뭐 사진도 찍히고 여러 가지 장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누구랑 얘기하다가 나왔냐? 추경호 대표하고. 그 통화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 의원들로 전부 다 정족수가 채워졌습니다. 이 말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특검에서 영장 청구서에 썼던 내용 중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서 국회 본관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3차 공지를 했다. 이게 그러니까 예결위장이라는 게 국회 로텐도홀 중심으로 해서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바로 있는 있어요. 거니까 그쪽에서 모인다라는 취지로 자기들은 국회에 있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였는지 모르겠으나 특검에서 보기에는 그게 본회의장을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특검에서는 그 자체가 방해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영장 청구서에 적혔다는 건데. 근데 이게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구속영장 자체가. 이걸 보면서 추경호가 윤석열의 내란을 사전 인지했다라는 문자라든가 어떤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것도 확인이 됐고 그 전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찬 때 뭔가 얘기가 됐었을 거라고 해서 의심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거기에 증언 또는 문자가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또 이 추경호가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는 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원내대표실의 직원들 통해서 보냅니다. 원내 행정실장, 뭐 국장, 의사국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공용폰을 써요. 그게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오다가 왔으니 또는 대통령실과 통화를 해보니 이런 뭐 문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뭐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그 본회의장에서 당사로 옮겼다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사에서 의총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당사 아주 좁아요. 아니 국회 안에 의총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회의장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차라리 의원회관에 뭐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수없이 많은 회의실이 있어서 의원회관으로 하지 당사로 부르는 그 먼 당사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국회 경내에 있는 의원회관도 아니고 너무 멀잖아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문 나와서 그 넓은 도로를 건너가지고 한참 저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럼요. 국민의힘 당사를 얘기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최소한 700m, 20분 걸려요. 800m. 빠르게 걸으면 10분. 10분 정도 걸으면 될 텐데. 터덜터덜 걸으면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추 의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 국회가 둘러싸여서 봉쇄가 경찰 돼서 못 못 들어갔다는 들어가니까 국회에 진입을 못했다라는 건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이냐 예결위 회의장이냐 뭐 몇 호실이냐 이거는 그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계엄이 터져가지고 국회로 와라 또는 그냥 막연하게 여의도로 와라 해도 무조건 그 의원들은 그냥 갈 곳은 본회의장 하나예요. 그거를 뭐 어떤 그 뭐 그렇죠. 어디야 국회 어디로 오라고 이게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항의한답시고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냥 국회 출입증 들고 안기령 대변인 데리고 담부터 해서 다 그냥
보여주고 다 들어간 사람이에요. 계엄이라도 국회를 출입 통제할 수 없다라고 제가 따졌습니다. 거기 지키고 있는 경찰들한테. 예.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청 들어갈 때도 신분증 보여주고 국회 출입증이 있다. 난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들 다 들어왔어요. 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추경호 의원은 계속해서 자기는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들 앞서 그러니까 국회의장 명의로 소집 문자가 왔는데 그 2분 뒤에 당사로 의원들을 옮기는 문자를 보냈다. 그 뒤에 누구랑 통화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해요. 한동훈은 본회의장 와 있었잖아요. 네. 내려와라 할 얘기가 있다. 이걸 추경호와 통화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몇 명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마저도 빼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제 추측컨대 추경호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조사받으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또다시 배신자 취급받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은 친윤 윤어게인 주류들이 장악하고 있는 데서 더 외톨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정치적 우려 때문에 저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고 어찌됐건 뭐 체포동의안 진행되는 상황 봐야 불체포 특권은 이제 본인이 포기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포기를 하잖아요. 예. 동의가 됐잖아요. 예. 이미. 예. 자, 그리고 끝으로 볼 내용은 이겁니다. 12월 3일 새벽 0시 37분 대검 과학분석과장 검사입니다. 대검찰청의 과학분석과장이 선관위 출동 직전인 국군 방첩사령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니? 라고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어제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감에서 나왔고 이게 민주당 박선원 간사가 이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앞서 통화했다는 건 이미 나왔었죠. 네, 그때는 뭐냐면 사적인 안부 전화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연말인데 잘 지내니? 뭐 이런 거 했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갈 건데 니들은 어떡하냐? 이거 사실 이렇게 내용 보면 검찰이 먼저 움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친위 쿠데타잖아요. 예. 친위 쿠데타는 다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전두환의 12.12 이 친위 쿠데타 아닙니다. 반란군이 중앙군을 이겨낸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쿠데타예요. 예. 친위 쿠데타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1972년도에 박정희가 한 10월 유신. 요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거 100%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 힘이 있는 권력기관의 사람들은 성공할 거기 때문에 국가 시책 윤석열에게 빨리 충성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장이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출동해야 되는데. 예. 과장이 혼자 전결해서 우리 출동할 그럴 거다라고 수가 없겠죠. 합니까? 그러니까 예. 이미 윗선에서 뭔가 분위기가 있고 얘기가 있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검찰이 내란의 국면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것일 텐데 특히나 선관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선관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거 아닙니까? 그 포고령에도 적혀 있고 계엄의 이유도 이거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봤을 때 그 자신의 친정 그룹인 검찰에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과학분석과장인가 뭐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포렌식 전문가들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 그리고 방첩사와 이게 서로가 조율이 됐었다는 것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용 보면 합수부에 검찰들 파견하는 내용들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검사들이 내란에 어떻게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건데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죠.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진행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뭐 이 정도 나왔으면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 경찰도 그런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행안위 의원들, 법사위 의원들, 국방위 의원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아는 군사령관, 그 다음에 경찰 수뇌부, 검찰 쪽의 수뇌부 다 전화를 합니다. 혹시나 그 사람들이 출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그 경험이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그 맹활약을 했습니다. 예. 몇 통의 의원들은 미국 대사관에 전화하고요. 그 안에서 1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부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다 파악했을 겁니다. 알고도 출동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정황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특검의 기한이 거의 다 돼가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뭐 특검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특검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된 것처럼 지금 보이긴 네. 하는데 실제 조직적인 이 그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의 태업이 조금 사실 문제가 그런 돼요. 것 같아요. 뭐 늦게 나와서 일찍 퇴근한다면서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마무리가 잘 안 지어져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이거 버려놓은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윤석열에도 그리고 또 내년 1월이면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12월까지 일단 연장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외환죄 이걸 조금 추가 검토해가지고 기소를?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일병 특검에서 이게 막혀가지고 윤석열까지 못 갔으니까 이제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게 얘기가 돼 있대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일각에서 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내란에 관련된 것과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일종의 국정농단이 확 모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잡아놓고 그 다음들 기소하면 상징적인 건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 외에 수많은 뭐 군의 어떤 관계자들 아니면 정치권의 관계자들, 고위 공직자들 등등에 대해서는 뭔가 김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 뭐 이런 것으로 마무리되고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이런 것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 특검이 마무리되면은 검경이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그렇죠. 해야죠. 네, 그 계속 동력이 해야죠.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쨌든 간에 국가기관은 뭐 당연히 이게 내란이라든가 국정농단 사건들을 발본색원해야 될 그 기본적인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안 된다면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특별법. 네. 예.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란 재판부는 이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해 보이고, 특검은 뭐 지금 특검이 그 기한이 다 된다고 하면 새로운 특검법이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규모가 커지는 상설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마무리하지 뭐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면 이재명 정부도 결국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청산하는 것은 다시 외국이 쳐들어왔을 때 부역하는 자들이 반역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또다시 이런 군사 반란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찾아내서 책임자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운영이 조금 전에 진행됐던 국정감사 내용 중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왔는데요. 내란 관련 조사, 행정, 책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할 것을 검토한다. 그래야 이런 돼요, 맞아요. 네, 진짜. 내용이 지금 있고요. 특검의 추가 연장 요청이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지면 마지막으로 다음 달 14일까지는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됐고, 이건 브리핑을 통해서 특검에서 직접 밝힌 내용인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뭐 나오는 내용들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남아 있는 것이 아직도 많다. 아직 심우정 나오지도 않았어요. 최상목 등장도 안 했습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월에 방송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란이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종식이 될 때까지 저희 방송은 이어진다. 내란이 끝나도 계속 갑니까?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이제 해? 그만하지 뭐.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그러니까 뭐 아유 됐다, 지겹다,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동력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한테도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즐거운 금요일이고요. 저희 뉴스 다이브는 회식이 기획돼 있습니다. 예. 엔조이 위크엔드.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조개찜 먹기로 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황준범 위원께서는 시간이 어떠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게 고급지게 깐다. 자, 우리 JYP 그리고 노예 변호사 황준범 위원과 함께했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